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입니다. 네, 요즘에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했다 이런 긍정적인 거시경제 신호들이 좀 나오면서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뭔가 좀 묘한 기대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치 큰 움직임을 앞두고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하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신호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우신가요? 단순히 지표 개선 이것만이 아니고요. 뭐랄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하는 이런 기대 심리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대 심리요. 네. 아직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딱 갖춰진 건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규제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읽는 핵심 키워드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특히 비트코인 관련 움직임들이 좀 재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대규모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로 규모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30억 달러 얘기 나왔다가 실제 공모는 25억 달러 추진한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큰 규모죠. 근데 시점도 참 절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시점이 중요해요. 미국에서 이제 곧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전략적 비축 방안이나 또 암호화폐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하려는 지니우스 법안, 이런 주요 정책 발표들을 앞두고 있거든요. 딱 그 시점에 네. 트럼프 측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단순 투자를 넘어서 그 정책 환경에 미리 좀 영향을 주려는 그런 포석일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규제 발표 직전에 딱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음, 진짜 사업가적인 접근이네요. 트럼프 측 움직임 말고도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좀 넣으려는 시도도 보이더라고요. 아직 금리 인하나 본격적인 규제 완화는 아닌데 켄터 피스제럴드에서 20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아, 네. 이게 지금 시장 구조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굳이 팔지 않고도 그걸 담보로 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종의 레버리지 통로가 생긴 거죠.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하지 않아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데 이게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좀 옮겨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소스에 포함된 AI 예측을 보니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70% 확률, 다음엔 이더리움 한 50에서 60%, 그리고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 30, 40% 정도 순서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크립토 머니플로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아, 머니플로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유망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업 차원의 관심 사례가 정말 극적으로 나타났어요. 샤프랭크 게이밍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거의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회사인데. 네, 좀 어려웠던 걸로. 네.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한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2달러 수준에서 50달러 넘게 20배 넘게 폭등을 했어요. 와, 20배요? 세상에? 네. 정말 대단하죠. 이야, 이건 다른 기업들한테는 와, 이더리움 매수가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엄청난 신호를 보낸 셈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이더리움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 들어온 계약 규모가 최근에 확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진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데이터로도 보이는군요. 일본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의 사례가 있었죠.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 네, 메타플래닛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샀는데 이게 또 일본판 ISA인 니사 계좌를 통해서 사면 세금 혜택이 있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14엔에서 120엔 근처까지 급등했고요. 네, 그 메타플래닛 사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자산으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또 세제 혜택 같은 거랑 결합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현재 시장은 정말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서클 같은 기업들 IPO도 기다리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같은 규제 명확화 움직임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전략적 비축 방안 발표 가능성,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 이런 거시 환경 변화까지. 와, 정말 재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딱 비유하자면 이제 불을 크게 지피기 위해서 장작, 그러니까 자금 유입 채널이나 긍정적인 사례들, 그리고 기름, 기대감이나 잠재적 호재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 같아요. 아, 장작과 기름.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잠재적인 촉매대들이 과연 언제 또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현실화될 거냐. 이게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축적과 기대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참 다양한 긍정적 신호들, 또 잠재적인 호재들 속에서 다음 단계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타오르기 직전의 장작 더미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장작과 기름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촉매제가 가장 먼저 불꽃을 탁 당겨서 시장의 다음 국면을 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한번 전망을 세워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